안녕하십니까. 저희 2013년 3월 2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저번 주에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재직자 환급과정 안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가 환급과정 그 부분이고요. 총 80%를 출석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내신 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개월에 한 120만 원 정도 내시는데, 그러면 그거의 80%, 96만 원을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 총 19번 출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3번까지는 결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3번에 대한 결석 부분을, 추가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제 지각이나 조퇴를 3번을 하게 되면 결석 1번으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각을 2번을 하거나, 조퇴를 1번을 해도 마찬가지로 결석 1번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항상 9시 이전에 지문 날인을 하셔야 되고요. 1시 이후에 지문 인식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뒤에 보시는 그 PC 위에 지문 날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지문 날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문 날인을 하기 위한 조건은 먼저 지문 인식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전에 9시 이전에 오셔가지고 한 분이 저기 PC 앞에 앉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름하고 이제 이름 등록하고 지문 날인을 하면 그게 아마 전산으로 해가지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9시 이전에 등록을 하시면 그 뒤에 이제 출석이라고 이제 소리가 나오면서 화면이 뜹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오면은 그게 인식이 안 된 거니까 그 부분은 보시고요. 또 퇴실하실 때 마찬가지로 수업이 1시 이전에 끝나는 경우는 한 번 있었나요?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1시 이후에 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지문 날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다음 수업이 또 1시 반부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끝나는데 늦게 끝나는 건 1시 15분에 끝난 적도 있고 대부분이 1시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날인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송배전공학 목차 부분하고 전력계통 목차 부분을 요약을 해드릴 텐데, 전력계통공학 목차까지 요약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좀 부담 없이 들으시면서 제가 볼펜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볼펜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트스트림 이 볼펜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볼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나미 153 볼펜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빅 볼펜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동학 거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파카 볼펜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써보면은 이제 이게 미쯔비시 거거든요. 지금 사실 일본 제품을 불매한다고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좀 잘 써집니다, 제트스트림이. 그래서 그 제트스트림도 이제 종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0.7짜리가 있고요. 1.0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0.7짜리보다는 1.0짜리가 케이스도 좀 두껍고요. 쓰실 때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로 오신 분들은 볼펜을 3자루를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2012년도부터 나눠드렸으니까 지금 한 1년이 좀 넘었는데 3자루를 나눠드리고 리필을 해드립니다, 항상. 근데 리필 해가신 분이 몇 분 안 됩니다. 지금 웃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저한테 제가 100자루를 샀거든요. 저번 8월 달에 100자루를 샀는데 지금 80자루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면은 제가 심은 가져옵니다. 처음에 볼펜으로 나눠드렸는데 볼펜으로 나눠드리니까 저도 가지고 다니기 힘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쓰고 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볼펜 심 모으는 것도 하나의 재미입니다. 그래서 심을 나눠드리니까 언제든지 다 쓰시면은 가져오시면은 리필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조하시고요. 저번 주에 배웠던 걸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일주일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십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번 주에 배웠던 걸 한번 볼까요? 이게 저번 주에 배웠던 거를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발성배전 강사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저번 주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강의를 녹화를 해놨다가 다음 주 수요일 정도 오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이후에 들어가시면은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시간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그 시간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기술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번 주에 보내드렸던 걸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은 제가 발표 자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드립니다. 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던 자료들이니까, 발성배전 시험 문제를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발성배전 합격 현황. 지금 발성배전 기숙사에 오셨으니까, 뭐, 다른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발성배전 기숙사에 집중하셔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시험을 보고, 얼마나 많은 인원이 합격하는지를 보고,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훈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각종 관연도 문제 부분을 한 200문제 정도를 정리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리해 놓은 자료를 A4 한 장짜리하고 A4 네 장짜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4 한 장짜리는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보기에 불편합니다. A4 네 장이라는 건 한 페이지에 이렇게 네 장을 출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터에 따라서 출력이 지원이 가능한 것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프린터도 있다 보니까 아예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력하시면 되고 양면 프린터가 지원이 된다 그러면 양면으로 해서 가지고 다니시면은 평상시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던 그 요약분들도 지금 그렇게 해서 들고 다니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8번, 9번, 10번 부분을 오늘과 가능하면 이제 다음 주도 조금 일부 시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발성배전 샘플 동영상 수강법 부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학원에 접속해서 동영상을 들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8번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송배전공학 목차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배전공학 목차 1번이 뭐였죠? 1장이? 예?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5가지 감각을 이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으로 말하고, 예? 귀로 듣고, 생각하는 것도 되죠? 그다음에 손으로 쓰는 것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합니다. 말하면서 씁니다. 그러면 3가지죠? 눈으로 본다, 입으로 말한다, 말하면서 이제 귀로도 듣죠? 손으로도 쓰죠? 그 다음에 머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 감각을 이용해서 계속 반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중간에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감각만 쓰시는 게 아니라 5가지 감각 중에 최소한 3가지 이상은 써주셔야지만 여러분들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하셔도 되고요. 손으로 쓰셔도 되고요. 눈으로 보는 건 당연히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건 2가지를 해야 되니까 그 외에 한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더 해주셔야지만 되기 때문에 손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입으로 말하는 훈련들을 계속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1장이 뭐였죠? 그 2장이 뭐였죠? 3장이 뭐였죠? 4장이? 5장이? 6장이? 이제 좀 넘어가니까 이제 헷갈리시죠? 7장이? 7장 고장 계산, 8장 안정도, 9장 이상전압, 10장 보호개전 방식, 11장 변전소. 예, 여러분들 그래서 송배전공학에서 송전공학이 이제 여러분들 10장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11장은 이제 변전공학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12장부터가 이제 배전공학입니다. 12장이 뭐였죠? 배전계통의 구성. 13장. 배전선로의 정기적 특성. 14장. 배전선로의 관리와 보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전체 흐름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1장부터 10장까지는 송전공학, 11장은 변전공학, 12장부터 14장까지는 배전공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배우는 게 이제 전력계통공학, 그리고 마지막에 발변전공학 해가지고 배우는데 발전공학이죠. 그러니까 책이 저번에 설명드렸던 거는 최신 발전공학입니다. 근데 이제 발변전공학이라고 나온 책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발전공학하고 변전공학이 합쳐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쪽에서는 기본서 어디 학원을 가나 공부하시는 기본서 3권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송배전공학, 두 번째 전력계통공학, 그다음 세 번째 발전공학.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네 번째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전력공학 연습이라는 계산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권 정도를 보통 많이 보십니다. 저번에 보셨다시피 이따가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던 자료들을 보시면 기본서에 없는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는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고 그 기본서에 없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훈련을 해주셔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구반에 가셨을 때 어렵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약을 해드리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어떤 법칙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송배전 계통이 구성이 되어 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송배전 공학을 배우다 보니까 송배전 계통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송배전 계통에 관련된 송전공학에 대해서 먼저 배우겠죠. 송전공학에 관련된 이제 케이블들이 있겠죠. 그 케이블이 나선이냐 케이블이냐에 따라서 2장에서는 나선인 바로 가공송전선로에 대해서 배우게 되시는 거고요. 그 케이블인 지중송전선로 3장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4장에서는 그 케이블들, 나선과 케이블에 대한 특성들에 대해서 배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송전 특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송전 특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케이블 쪽에서는 코로나 현상이 발생되지 않죠. 절연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나선 같은 경우는 절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절연이 파괴돼서 엷은 빛이나 소리를 내면서 방전하는 현상, 이런 식으로 정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라고 돼 있는데 그런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송전 특성과 코로나라는 그 대제목을 알고 계셔야지만 여러분들 그 장에선 그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5장이 뭐였죠? 예? 송전 특성이죠. 4장이 선로정수와 코로나입니다. 제가 이걸 바꿨는데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가끔씩 바꿔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게 아닌데 하고 고개를 까우뚱 하시는 분들은 그걸 이해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4장은 선로정수하고 코로나입니다. 5장에서 송전 특성이 나옵니다. 송전 특성이라는 뭐냐면은 이제 케이블들이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별로 해가지고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듯이 뭐 서양 사람이 있고 동양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남미 사람들이 있고 다 틀리다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그 체질이 틀리듯이 그 케이블도 길이에 따라서 특성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임피던스들, 특성 임피던스, 고유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 여러 가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 성분과 전파 정수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선로 충전에 의한 장애, 선로가 길게 되면 이제 충전 전류가 생기고 그 충전 전류에서 전압이 상승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나왔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제목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왜? 그게 중요한 문제의 제목이니까. 그럼 6장에 가서 중성점 접지과 중성점 접지 방식에 대해서 나오죠. 유도장애하고. 그게 여러분들이 얘기한 그 사람의 체질처럼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처럼 여러분들의 그 전력 개통도 접지 방식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비접지, 그리고 직접 접지, 저항 접지, 소리액터 접지. 소리액터 접지는 뭐 PC 코일, 해가지고 피터슨 코일 접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지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가서 이제 뭐 6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절연 접지에 관련된 내용들도 일부 나옵니다. 그래서 변압기에 대한 전절연, 저감절연, 단절연, 그리고 디귿하고 관련된 부분이 뭐라고 그랬죠? 애울 때 지읒으로 애워주실 때 전절연하고 저감절연 애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으로 애울 때, 예? 단절연 했으면 균등절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애워주시는 것도 서로 쌍대가 되게끔 애워주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발전기 쪽으로 애워주셨으면은 전동기 쪽으로 애워주시거나 변압기 쪽으로 애워주시거나. 근데 전동기에 대한 시험 문제는 별로 안 나옵니다. 우리는 발성배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발전기하고 변압기에 대한 것들을 같이 비교를 해서 애워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병렬운전 같은 것도 발전기의 병렬운전의 조건, 변압기 병렬운전의 조건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장이 끝났으면 이제 7장. 이제 6장까지는 기본적인 테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한 1장에서 5장까지는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는 빈도수는 좀 떨어집니다. 6장, 7장, 8장, 9장, 10장 이 부분이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6장이 중성점 접지 방식 해가지고 이번에 나왔던 것처럼 접지 방식에 대한 것들을 서로 비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고장 계산입니다. 고장 계산 같은 경우 보시면은 어디든지 다 씁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고장 전류 계산할 때도 고장 전류 계산이 돼야지만 그걸 가지고 보호 계정기 세팅을 합니다. 고장 전류 계산이 돼야지만 여러분들 기기의 전격을 검토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이 고장 계산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전력 조류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2장에도 전력 조류 계산이 5장에 보면 전력 조류 계산이 잠깐 나옵니다. 하지만 그 전력 조류 계산은 전력 개통공학에서 설명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송배전공학의 가장 중요한 계산 방법은 고장 계산이고요. 그 다음에 전력 개통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계산 방법은 전력 조류 계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두 가지를 모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반드시 그 두 가지는 나옵니다.
그래서 고장전류 계산 부분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고장 계산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론적으로 고장 계산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전류를 계산하다 보면 I는 R분의 V입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R, 임피던스 값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정상 부분, 역상 부분, 영상 부분을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대칭좌표법을 이용해가지고 비대칭인 고장전류를 이제 변환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3상단락, 1선지락, 2상단락, 2선지락, 성상단락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계산 방법들이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7장이 끝났고요. 이제 8장 안정도 부분. 안정도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안정도는 어떻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고 그랬죠? 위상각 안정도하고 전압 안정도. 여러분들 분류를 하실 때 안정도를 그냥 정태 안정도, 그 다음에 동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로 나눠주시는 분들은 그건 송배전 공학만 공부를 하신 분이라는 얘기죠. 위상각 안정도 안에 이제 정태, 동태, 과도 안정도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압 안정도는 전력계통공학에서 나오는 부분이 전압 안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여러분들 교재들을 보시면은 동태 안정도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로 나왔는데 그 동태 안정도 부분이 고유 동태 안정도, 고유 정태 안정도, 동적 정태 안정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이렇게 흡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개념이 안 잡히고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게 없어서 그런데 이따가 자료들을 보시면은 그게 될 거고요. 지금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머릿속에다 자꾸 반복하는 훈련을 한 번 더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가면 이제 이상전압이 나옵니다. 물론 8장에 보시면은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등면제법, 단답법 같은 게 나옵니다. 예? 그런 것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전압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상전압이 나오면 반드시 피레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전압에 대한 종류를 분류를 할 때 외부 이상전압이나 내부 이상전압이냐 아니면 계통조작시나 과도 사고시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나와지고요. 상용주파 이상전압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지속성 이상전압이냐 이렇게 또 나눠지겠죠. 거기에 따른 6가지 방법들을 각각 분류를 해놨습니다. 개폐서지에 관련된 부분들, 상용주파 이상전압에 대한 부분들 6가지를 관련들 설명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그림을 그리고 도표하고 시각화하라. 왜? 눈에 띄게끔. 이따가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요약분들도 다 글씨만 써져 있습니다. 글씨만 써져 있는 게 눈에 안 들어오죠. 근데 이제 다른 요약 자료들을 3개를 보여드리는데 거기에 그림이 들어가 있으면 눈에 확 띄입니다. 수식이 들어가 있으면 확 띄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는 것도 표로 정리를 해서 아까처럼 발전기, 변압기를 같이 비교를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표현하는 것들을 자꾸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수식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수식에 관련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정리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하게 되면 답안지를 좀 더 포장을 해주는 거죠. 선물을 줄 때도 그냥 선물을 주는 거하고 포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주는 거하고 받는 사람 기분이 틀립니다. 채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고 도표화되어 있고 수식화되어 있으면 눈에 잘 보이니까 채점할 때 더 많은 점수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10장에 이제 보호개전 방식 쪽이 나옵니다. 보호개전기 쪽은 좀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발전기, 그림을 그려서 하라고 그랬죠. 발전기에서 변압기를 통해서 송전선을 통해서 변전선을 통해 가지고 모선을 통해 가지고 배전선을 통해서 여러분 수용각까지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송배전 계통의 구성에서 딱 보시면은 기본서의 첫 장에 딱 보시면 발전 설비, 수송 설비, 수용 설비, 부하 설비하고 딱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 나중에 하실 때 그런 그림을 갖다 딱 그리시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서에 있는 어떤 그림이든지 갖다 붙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정확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11장에 가면 이제 변전소입니다. 10장의 보호개전기는 아까처럼 발전기, 송전솔로 변압기, 그 다음에 변전소에 관련된 모선이라든가 배전솔로 보호 방식에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발전기에 대한 보호 방식이 나왔었죠. 중요하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장 나왔죠. 접지 부분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 7장 고장 계산은 이번엔 나오진 않았는데 비슷하게 해가지고 보호개전기 쪽하고 나왔었습니다. 8장 안정도는 뭐 딱히 나왔다고 하기는 좀 힘들죠. 이번에. 그다음 9장 이상전압 같은 것도 뭐 피레기와 관련된 부분들도 안 나왔습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이 반드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안 나왔으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10장 보호계정기. 이제 11장 변전소가 갑니다. 변전소 쪽에서는 이제 변전소에 관련되어 있는 기기들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모선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변압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GIS에 대해서 물어보고, DS라든가 ES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설비들에 대해서 물어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호 방식들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고요. 이제 배전선로 쪽에 대한 보호 방식을 하게 될 때는 리클로즈, 섹셔널라이즈, 라인 퓨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설명드리게 됩니다. ASS 같은 것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데 이런 것들은 건축전기 문제인데 발성배전 쪽에서도 몇 번 출제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 13장, 14장은 같이 묶어서 보셔야지만 됩니다. 12장에는 배전계통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죠. 배전공학이. 송배전공학 처음 시작할 때 목차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송배전계통의 구성 여기 이렇게 장별로 다 만들어놨죠. 배전계통의 구성, 배전선로의 정기적 특성, 배전선로의 관리와 보호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목차를 송배전공학을 제가 스캔을 다 떠났습니다. 이렇게 배전계통의 구성이 나오죠. 근데 배전공학도 송전공학하고 똑같습니다. 송전공학이 처음에 어떻게 했죠? 송배전계통에 대한 구성이 나오고 그 다음 케이블이 나오고 케이블에 대한 특성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전계통의 구성이 고압배전과 저압배전과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1장에 보시면 전기 방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단상 3선식, 단상 2선식,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을 비교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선 설명을 안 합니다. 왜?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이 12장 가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들이 중복이 된다는 얘기죠. 1장이나 12장이나 똑같은 내용이. 그러면은 2장, 3장에 뭐 있었죠? 2장에 가공성전선로, 3장에 지중성전선로, 4장에 선로정수와 코로나가 있었죠. 그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선로정수 똑같이 나와 있죠. 바로 배전선로에 대한 특성들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선로정수 부분은 앞에서 배웠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조금 틀린 건 특성만 틀린 겁니다. 왜? 송전선로에 대한 케이블에 대한 특성하고 배전선로에 대한 케이블 특성은 틀립니다. 왜? 송전선로는 손실 같은 게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압이 높기 때문에 케이블에 대한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를 최대한 작게 만들어줘야지만 유효전력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어지니까 저항성분들이 적습니다. 저항값은 아주 작고요. 리액턴스 값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송전선로에 대한 케이블 특성은 0.1 플러스 J1과 같은 그런 임피던스 특성을 가진다고 그러면은 배전선로 쪽에 가시면은 배전선로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배전선로는 22,900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수용가에서 배전선로는 이제 380이나 220 같은 그런 배전선로가 되겠죠. 그쪽에 대한 저항값은 이제 커집니다. R 값이 한 10 정도. 그 다음에 리액턴스 값은 한 1 정도. 그래서 10 플러스 J1이 됩니다. 임피던스로 보게 되면 0.1 플러스 J1, R의 자성 플러스 X의 자성에 한다음에 루트를 씌우게 되면 얘는 거의 1입니다. 송전선로는 임피던스가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배전선로는 10의 자성 플러스 1의 자성 하게 되면 10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걔는 10배 정도 큰 임피던스를 가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압에 가시면 전압 강화가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임피던스가 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거리 계전 방식을 볼 때도 이런 그 임피던스 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때도 그런 임피던스 영역이 그래서 틀려지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보여졌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냐? 14장에 가서 보시면 배전선로의 관리하고 아까 이제 전압 조정하는 부분. 전압 조정의 키워드가 발변 주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키워드들을 가끔 설명드리는데 이런 것도 적어 놓으시라는 얘기죠. 발전소에서 전압 조정 방법. 변압기에서 전압 조정 방법. 주상 변압기에서 전압 조정 방법. 배전선로의 전압 조정 방법. 이런 식으로 이제 전압 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러면은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 주셔야지만 고른 전수를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14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역률 개선입니다. 콘덴서. 이런 것들은 25점짜리 문제로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나오는 게 이제 전력 품질에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조파라든가 플리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빈도수가 좀 떨어집니다. 25점짜리를 여러분들 공략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10점짜리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25점짜리는 어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25점짜리로 나온다 그러면 전압 조정 또는 그 다음에 플리커라든가 역률 부분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그 메일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다 자료를 보내드리고요. 저번주에 했던 게 요겁니다. 간단하게 전력계통의 개요, 발전설비, 수성설비, 수용설비, 운영설비 이렇게 나오죠. 송배전선로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송전 방식 같은 경우는 직류 방식, 교류 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고 적용 분야를 어떻게 한다. 요건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저번에 8장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9장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9장.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상전압이 뭘 하는지, 내부 이상전압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어디냐, 외부 이상전압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키워드를 두 개 놨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눈에 안 띄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따가 다른 자료를 보시면 설명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요거 4장짜리를 정리한 것들을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키워드를 넣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간색 부분은 여러분들 최소한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놨다는 얘기죠. 이상전압의 개요 하게 되면은 내부 이상전압과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외부 이상전압에 대해서 여러분들 키워드를 외워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진행파의 특성,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상전압 방지 대책, 그래가지고 절연협조, 이렇게 이런 키워드 정도는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게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왜냐면 여러분들이 절연협조에 대해서 쓰셔. 그러면 이 절연협조를 모르면 답을 못 쓸 거 아닙니까? 절연협조가 뭔지를 알려면 이 장이 어디쯤에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셔야 되니까 이런 빨간색 정도는 반드시 외워주셔야지만 됩니다. 이런 것들도 PR애기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여기 보시면 애가 철교, 불제, 역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어놨습니다. 보호 개전 방식도 개통보호에 대한 목적, 기능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요. 눈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간단하게 좀 내부 이상전압과 외부 이상전압이 있다. 내부 이상전압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한다. 개통조작 시, 고장 발생 시, 과도 진당전압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이렇게 어떻게 된다고요? 내부 이상전압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화면으로 열심히 썼던 거하고 이 표로 정리한 거 어떤 게 눈에 보기 좋으시나요? 당연히 이게 보기 좋죠. 근데 이제 애울 때는 개고, 과상으로 저는 애웠습니다. 개통조작 시, 고장 방식 시, 과도 진동전압, 상형주파 지속성 인상전압. 요거는 무유변 영춘고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외우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폐부자 012로 외웠습니다. 앞에 무수발 기소소 하니까 안 외워져서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키워드를 외우든 아니면 그 안에 테마를 가지고 외우시든. 페란티 효과라는 얘기죠. 페란티 효과가 어디서 나오죠? 송전선에 대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부하 송전선에 대한 페란티 효과, 부하 차단 시 이상전압이 어디서 나오냐 얘기죠. 수차 발전기에서. 폐부자, 자기여자 현상은 발전기에서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외우는 부분. 그래서 처음에 키워드를 가지고 외우고 그 키워드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또 설명해 나가는 식으로 자꾸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못 외우기 때문에 조금만 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살을 붙여서 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더 살을 붙여가지고 외우는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25점짜리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10점짜리 답안지를 쓰실 수 있게끔 훈련을 한 다음에 거기다 더 갖다 붙이시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던 볼펜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용해가지고 읽으시다 그러면 문제를 쓸 겁니다. 간단하게 몇 문제들을 3문제에서 한 5문제 정도를 칠판에다 써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미리 예습을 해오신 분들은 간단하게 키워드를 적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적어보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거기에 대한 관련된 모범 답안을 보여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쓰신 답안지하고 모범 답안지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모범 답안지를 흉내낼 수 있게끔 자꾸 훈련을 하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잘 보여지진 않는데 나중에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진행파의 특성